뭐, 셋째, 너희가 제정신이야? 애 둘도 못 키우는 애들이 무슨 셋째야? 엄마 아빠가 도와주시면 되죠. 그걸 말이라고 해? 너희 엄마 허리 아파서 고생하는 거 모르냐? 허리요. 그래, 알턱이 있나? 너희 놀러 다니느라 바빠서 애들이 어떻게 크는지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는 안중에도 없잖아. 그게 아니잖아요. 둘 다 회사 다니려면 어쩔 수 없었죠. 저희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들었다는 애들이 무슨 셋째야? 있는 애들이나 잘 키워. 이제 주말이고 뭐고 전혀 안 봐줄 테니까. 오늘도 봐준다는 건 취소다. 나는 이만 올라가마. 네? 아버님, 아버님 손주잖아요. 언제는 손주 보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내가 손주 필요해서 낳아주기라도 한 것처럼 말한다. 뭐, 육아가 쉽다고? 그래서 또 나와서는 우리 집에 던져놓고 너희는 할 일 다 하고 다니려고? 애들이 무슨 장난감이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김용진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맞벌이하는 자식들을 위해 은퇴한 김 씨 부부가 육아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단맛을 맛보았는지 그 끝을 몰랐습니다. 김 씨 부부가 방문했을 때 안방 화장실을 썼다고 불쾌해하던 며느리는 아이들을 맡길 때는 그렇게 착한 며느리가 또 없었습니다. 벌써 쌍둥이 손주 둘을 돌봐주느라 늙은 부모 허리가 휘는 것도 모르고 육아가 쉬웠다는 말을 하는 아들 며느리가 기가 찼습니다. 니들 자식은 니들이 키우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부모가 뭐고 자식이 뭐라고. 그러면서 애들을 쉽게 키웠으니 하나 더 낳고 싶다는 어처구니 없는 아들네. 어쩌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부터가 불행의 시작인지도 몰랐습니다. 애초에 가까이 있지 않으면 부탁할 일도 없었을 테니 말이죠. 김 씨 부부에게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딸이 먼저 결혼을 했는데 김 씨네 집에서 차 타고 20분이 채 안 걸리는 꽤나 가까운 곳에 살았습니다. 아이는 하나를 낳았고 아이가 생긴 뒤에도 여전히 맞벌이를 했습니다. 너 애 키우면서 일까지 하는 거 안 힘들어? 안 힘들겠어? 엄청 힘들지? 그러게, 요즘엔 옛날이랑 달라서 일하면서 애도 키워야 되니까. 회사 늦게 끝나면 난감하긴 한데 어린이집에서 좀 더 봐주니까. 야근이라도 하면 어떡해? 박서방도 있잖아. 첫 손주는 두 돌이 다 돼가는데 한 번도 김 씨 부부에게 맡긴 적이 없었습니다. 가까이에 살았는데도 말이죠. 너희 시간 정 안 될 때는 연락해. 엄마 아빠가 집에 있을 땐 봐주면 되잖아. 그렇긴 한데 버릇 될 것 같아서 그래. 아직 괜찮아요, 장모님. 힘드니까 하나밖에 안 낳았잖아요. 그러면서 사위와 딸은 웃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주말에 애를 데리고 놀러 오는데 오면 늘 반갑고 예뻤습니다. 딸과 사위는 기특했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결혼하면서부터였습니다. 같은 동에 집이 나왔더라고요. 뭐, 이 아파트 말이야. 네. 15층에 있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들이 찾아왔는데 아들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김 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 그것도 같은 동, 다른 층에 살겠다는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왜 굳이 여기로 오려고 그래? 직장이랑 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가까운 곳도 아니었으니 의아했습니다. 아내의 질문에 아들이 별스럽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가까이 살면 좋죠. 애도 생기면 도움도 받고 그래야 하니까요. 그런데 너희가 불편하지 않겠어? 며느리를 보며 물었지만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표정을 보니 이미 아들과 결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게 잘못된 일도 아니니 반대하고 말고 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 김 씨도 아내도 그땐 아들의 말처럼 가까이 살면 좋긴 하겠다 생각했습니다. 딸도 아들도 가까이에 있으면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을 테니 말이죠.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전에 김 씨네 집 5층 위에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오셔야죠. 집들이? 네. 한번 올라오세요. 주말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집들이라는 것이 이상했지만 김 씨 부부도 아들네 집이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처음 아들네에 방문하는 것이기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챙겨서 약속된 주말에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말이죠. 엄마 아빠 집이랑은 좀 다르죠.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다고 하더니 새집같이 잘 꾸며놔서 역시 신혼집인가 싶었습니다. 구경 좀 해도 돼? 아, 방은 열어보지 마시고요. 아, 그래? 알겠어. 거실과 부엌만 구경하라는 며느리의 말에 아내가 멋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만 두리번 거리면서 주변을 훑더니 그냥 거실에 앉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식사 준비할게요. 김 씨도 여기저기 구경하고 싶긴 했지만 어쩐지 며느리의 눈치가 보여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실 저기지? 아내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묻자 아들이 거실 옆 문을 가리켰습니다. 잠겨 있는데. 아내가 문고리를 달칵달칵 흔들어 보더니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화장실 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안에 미주 있나 본데요. 그런데 5분이 지나도 며느리가 나오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먼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안방 화장실 쓰세요. 안방을? 아까 열어보지 말라던데. 화장실은 가야죠. 아들이 대수롭지 않게 말하자 아내도 아들이 가리키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욕실로 들어갔죠. 그런데 아내가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거실 화장실 문이 달칵 열렸습니다. 어머님은? 화장실 쓰시려던 거 아니야? 며느리가 아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안방 화장실 들어가셨어. 뭐? 안방을? 며느리의 인상이 왈칵 구겨졌습니다. 급하신 것 같아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안방 화장실을 쓰시라고 하면 어떡해. 우리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김 씨가 앞에 있는데도 거침없는 며느리의 말. 아니, 화장실인데 어때? 아들도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기다렸다가 거실 화장실을 가셔야지. 어떻게 부부방을 들어가셔. 기분이 무척 좋지 않아 보이는 며느리 때문에 김 씨 또한 안절부절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가 말릴 걸 그랬습니다. 방문을 못 열어보게 하는데 안방 화장실을 이용한 게 좋을 리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야 했죠.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와중에 아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뒤를 돌아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내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김 씨에게 눈짓으로 물었지만 김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김 씨도 아내도 그리고 아들조차도 며느리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쯤 되니 김 씨도 속도 더부룩하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집들이는 괜히 왔다 싶었습니다. 개인 공간이 그렇게 중요하면 애초에 초대를 하지 않으면 될 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며느리 성격이 만만치 않은 건 결혼 전에도 조금씩 느꼈지만 이렇게 사람을 어렵게 할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래도 김 씨 부부가 시부모인데 말이죠. 그 뒤로는 과일도 먹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내가 괜히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아, 당신이 뭐 그 방에서 잠을 잤어? 아니면 뭘 훔쳐가기라도 했어? 화장실 쓰라길래 쓴 것뿐인데 뭘 당신 잘못이야? 그날 이후로 김 씨 부부는 아들 며느리와 거리를 조금 두게 되었습니다. 안 보고 지내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네 집에는 절대 올라가지 않았고 볼 일이 있으면 김 씨의 집이나 밖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하다니 김 씨 부부 또한 편할 수 없었죠. 며느리도 아들도 그 정도 거리가 딱 좋은 듯 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탈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며느리는 아이를 낳고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으니 여태 하던 것 할 수가 없었죠. 밥 좀 주세요. 왜 집에서 안 먹고? 아, 모르겠어요. 또 싸웠니? 아니, 애를 혼자 보는 것도 아닌데. 아, 그렇다고 집을 나와? 집 나온 게 아니고요. 지금 다 자요. 아이를 낳고서 몇 달간은 며느리가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서 애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둘이 고군분투하며 키우더니 부부싸움이 잦아진 듯 했습니다. 왜 또 그래? 나도 일하고 오면 힘든데. 자꾸 애만 보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너도 당연히 같이 봐야지. 종일 애랑 얼마나 힘들겠어. 아들은 투덜대며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자꾸만 이러다가는 다음엔 정말 짐 싸들고 내려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에 엄마 아빠가 봐줄 테니까. 둘이 어디라도 가서 바람 좀 쐬고 와. 다음날 아침에 데리고 가면 되지. 정말요? 며느리가 맡길까 싶었지만 아들에게는 그렇게 말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바로 쌍둥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아들. 데이트하고 와. 어머님, 아버님. 감사해요. 내일 아침에 일찍 데리러 올게요.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였습니다. 얼마나 상냥하게 말하던지 김 씨는 자신의 며느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한번 애들 데리고 내려오라고 해도 싫다고 그러고 보러 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더니 육아가 힘들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애들이 왜 싸우는지 알겠네. 쌍둥이를 본 지 몇 시간 되지 않아서 김 씨가 한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힘들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김 씨 부부도 쌍둥이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 몰랐죠. 맡긴다고만 하면 자주 봐주자. 힘들긴 해도 내 손주들이니 예쁘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들이랑만 있는 시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가며 아들도 며느리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화해했어? 아, 당연히 화해했죠. 종종 이렇게 봐주세요.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도 둘이 사이가 좋아 보여서 다행이었습니다. 종종 봐달라는 말에도 김 씨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종종이 아니라 거의 매일 손주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미주는 오늘 약속이 있대요. 조금만 봐주세요. 며느리는 여전히 휴직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아들이 출근하며 양팔에 아이들을 안고 나타나면 김 씨 부부가 넘겨받았습니다. 꼭 어린이집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애 키우는 게 힘든 줄 알고 김 씨 부부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별말은 안 했지만 그 횟수가 늘어가며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아들과 며느리는 살판났죠. 어느 날 지친 김 씨가 아들에게 살짝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너희 엄마도 허리 아파서 힘들어해. 어지간하면 애들 엄마가 봐야지. 그러자 아들이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이제 어린이집 보낼 거예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미주도 복직해야죠. 벌써 지난 몇 달간 떠맡은 긴 육아가 드디어 끝이 날 것 같아서 김 씨 부부가 오히려 더 기뻐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낮 동안 애들을 볼 일은 없을 테니 말이죠. 대신에 저희 퇴근 전에만 잠깐 데리고 있어 주세요. 한두 시간 정도만요. 어린이집이 일찍 끝나니까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혼자 와? 아, 미주는 친구들 만나고 들어온대요. 아, 그래? 밥 먹고 갈 거야? 네. 주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어느새부턴가 애들을 데리러 와서는 저녁밥까지 김 씨의 집에서 먹고 갔습니다. 요리하고 치우기 피곤하다며 며느리도 대찬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다 보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밥을 먹고서 일어나기 전에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요새 애들이 자다가 밤에 자꾸 울더라고요. 그래? 아직도? 네. 그래서 피곤해 죽겠어요. 둘 다 출근해야 되는데. 아이고, 어쩌냐. 그래서 애들 잠을 여기서 재우면 안 돼요? 아들의 말에 김 씨도 아내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서는 오늘 밤에 애들을 두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린이집은? 제가 출근하면서 데려다가 맡길게요. 그렇게 되면 평일엔 내내 김 씨의 집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주말에만 보겠다고? 애들 조금 클 때까지만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서요. 김 씨와 아내는 서로 눈을 맞췄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잠깐 보고 잠을 재우는 것뿐이지만 둘을 그렇게 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일을 말이죠. 그런데 출근에 지장이 있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애들 놓고 가고요. 이따가 미주 오면 짐 챙겨서 가져다 드릴게요. 그렇게 졸지의 손주들을 김 씨의 집에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의 일상은 여느 가족과는 다르게 조금 독특했습니다. 저희 왔어요. 왔니? 아들 며느리는 퇴근하고 김 씨의 집으로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밥을 먹었죠. 애들 잘 있었어요? 그래. 둘 다 잔다. 오늘은 조금 늦게 퇴근하는 바람에 쌍둥이는 이미 잠자리에 든 상태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올라가 볼게요. 아들과 며느리는 아이들이 자니 밥만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집으로 올라가 버렸죠. 이런 가족이 있나 싶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따로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데리고 가야 했지만 대부분 금요일은 아들도 며느리도 약속이 있다고 토요일 오전에 데리러 왔습니다. 머리는 까치집을 하고 아주 늦은 시간에 말이죠. 그러다 보니 김 씨 부부가 완전히 쉴 수 있는 날은 일요일 하루뿐이었습니다. 아직 전화 없어? 전화를 받지도 않네. 토요일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아이들을 데리러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무슨 모임 다녀왔다던데? 아이고, 애들 기다리는 것 봐. 종일 기다리는 아이들이 불쌍하지도 않느지. 김 씨는 아들 내외가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맡겼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보고 싶다면 만사제 쳐두고 주말엔 와야 하는 게 맞는데 말이죠. 놀이터라도 다녀와야겠다. 김 씨의 집이라고 놀 것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도 집안에서 놀아주기에도 체력이 달렸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밥 차리고 있어. 김 씨가 쌍둥이들을 데리고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더욱 심란해졌습니다. 주말 점심시간 놀이터엔 아이들이 많았는데 대부분이 부모들과 나와서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김 씨가 가장 나이가 많을 것 같았습니다. 조부모가 애를 봐주는 집안도 많겠지만 아무래도 주말엔 부모가 직접 돌볼 테니 말이죠. 지금 김 씨가 보고 있는 부모들도 대부분 맞벌이를 할 텐데 이토록 자기 자식을 방치하는 것은 김 씨의 아들과 며느리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네를 타고 노는 손주들을 보는데 김 씨가 미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쩐지 자기 부모와 노는 아이들의 표정은 밝은 것 같았고 김 씨의 손주들의 표정은 그리 밝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물론 김 씨의 착각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말이죠. 그렇게 1시간가량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김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1층에서 기다렸습니다. 띠링 소리가 나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버님, 김 씨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운동복을 차려입은 상태였습니다. 어디가? 아, 저 필라테스 가요. 뭐? 어디? 운동이요. 요가 같은 거. 지금? 애들은 어떻게 하고? 애들 아빠 지금 집에서 자고 있는데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은 엄마를 보고 반가워하는데 며느리는 아이들을 잠시 아는 채 하고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운동 시간에 늦었다며 말이죠. 황당함에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것조차 있고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올라오다가 시우 엄마 봤거든. 근데 무슨 운동을 간다네. 그러자 아내도 아는 눈치였습니다. 저녁에 일 끝나고도 다니더라고. 뭐?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올라가서 운동한다고 다시 나가는 거 마주쳤어. 지지난주에 쓰레기 버리다가. 더욱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저녁 시간만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나도 한마디 했더니 취미생활도 해야 된다고 눈 똑바로 뜨고 말하는데. 애들을 내팽개쳐놓고는?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뭐라 그래. 형인이도 축구인지 뭔지 운동 다닌다고 왜 자기는 못하냐고 따지는데. 또 며느리의 귀에 밀려서 아무 말도 못한 듯 했습니다. 이럴 거면 어째서 자식을 낳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김 씨도 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자식의 자식까지 키우다가 죽겠구나 싶었죠. 어린이집에서 빨리 돌아오니 그 공백 시간을 봐주는 것까지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제 김 씨의 집에서 재우는 것은 해서는 안 될 듯 했습니다. 이러다가 손주들이 엄마 아빠 얼굴도 몰라볼 것 같아 걱정이었습니다. 물론 아들은 그 말을 듣고는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한 1년만 더 봐주세요. 애들이랑 같이 자면 진짜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부탁드려요. 그간 편하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퇴근 후에는 좀 같이 시간도 보내고 해. 힘들어도 지지고 볶고 사는 거잖아. 어떻게 애를 계속 남의 손에 키워? 남의 손이라니요.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리고 애들을 여기에 맡겨놓고 너희 운동 다니고 할 게 아니고 말이야. 애들이 너희 얼마나 기다리는데. 아, 이번에 여행도 한번 갔다 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뭐? 여행? 애 낳고 여행도 한번 못 가봤잖아요. 기가 막혀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어쩜 그렇게 철이 없냐? 차라리 애들 좀 크고 같이 가던가 해.
꼭 애 키우느라 여행 한 번 못했던 것처럼 말하는 아들 며느리 때문에 기가 찼습니다. 주말에도 종종 맡기고 놀러도 다녔으니 말이죠.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애들이 이렇게 어린데 좀 참을 수 없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김씨 부부도 퇴근한 아들 내외에게 아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함께 부대끼며 지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힘들다고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키워. 네 새끼들이잖아. 그 정도 안 힘들고 어떻게 애 키우냐. 그렇다고 김씨 부부가 육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뒤에 1~2시간은 김씨 부부가 보고 밥도 먹였습니다. 그래도 김씨 집에서 재우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많이 발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 아침에도 자연스럽게 아들 내외가 아이들을 봤으니 말이죠. 이따가 오후에 애들 좀 봐주세요. 그래. 알았다. 점심 먹고 놀이터 잠깐 들렸다가 데려다 놓을게요. 그래도 주말이 됐을 때는 가끔 봐주기도 했습니다. 김 씨도 손주들이 보고 싶었고 아들 며느리도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였죠. 당신이 나가서 데리고 와. 놀이터에 있다며? 그럴까? 김 씨는 점심을 먹고 손주들을 데리러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가 나와서 벤치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다가가는데 둘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황당하기 그지없었죠. 하나 더 낳을까, 우리? 뭐? 셋을 어떻게 키워? 왜 못 키워? 어머님, 아버님 계시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육아 별로 힘들지 않은데. 그건 그런데. 둘이 노는 거 보니까 예쁘잖아. 갓난아기 때도 진짜 예뻤는데. 예쁘긴 하지.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 더 낳아도 좋긴 하겠다. 애들은 금방 크잖아. 그니까 별로 안 힘들지? 어쨌거나 같은 아파트로 이사 오길 잘했네. 어처구니가 없어서 듣고 있었지만 더는 듣고 싶지 않아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애가 알아서 쑥쑥 크는 줄 아냐. 그렇게 클 동안 너희는 놀러 다니느라 힘든 줄 몰랐겠지. 아, 아빠. 이제 어린이집 끝나고도 너희가 데리고 가. 퇴근 시간까지 봐주기도 하잖아. 갑자기 왜 그러세요? 뭐? 셋째, 너희가 제정신이야. 애 둘도 못 키우는 애들이 무슨 셋째야? 엄마 아빠가 도와주시면 되죠. 그걸 말이라고 해? 너희 엄마 허리 아파서 고생하는 거 모르냐? 허리요. 그래. 알턱이 있나? 너희 놀러 다니느라 바빠서 애들이 어떻게 크는지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는 안중에도 없잖아. 그게 아니잖아요. 회사 다니려면 어쩔 수 없었죠. 저희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들었다는 애들이 무슨 셋째야. 있는 애들이나 잘 키워. 이제 주말이고 뭐고 안 봐줄 테니까. 오늘도 애들은 너희가 알아서 하고 나는 이만 올라가마. 네? 아버님 손주잖아요. 언제는 손주 보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며느리가 서운하다는 듯이 하는 말에 김 씨가 더 서운했습니다. 내가 손주 필요해서 낳아주기라도 한 것처럼 말한다. 차라리 요즘 사람들처럼 힘드니까 애 안 낳고 살겠다고 하면 오히려 이해할 듯 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낳아놓고는 그 정도 책임감도 없이 키우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뭐? 육아가 쉬워? 그래서 또 낳아서는 우리 집에 던져놓고 너희는 할 일 다 하고 다니려고? 애들이 무슨 장난감이야? 아니, 맞벌이 하니까. 언제 놀러를 다녔다고 그래요. 맞벌이는 다 핑계지. 만만한 게 엄마 아빠냐. 요즘 젊은이들이 일을 해야 하니까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애들 키우면 나중에 애들이 너희를 부모로 생각이나 하겠냐? 여기 놀이터 좀 봐라. 누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주는 사람이 있나? 그러자 아들 며느리가 주변을 살펴봤고 대부분 부모와 놀고 있는 아이들이 보였죠. 운동도 애들 어느 정도 큰 다음에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 애를 낳았으면 키워놓은 다음에 너희 인생을 살아도 살아야지. 어떻게 희생 없이 애를 키워? 저희가 왜 희생을 안 해요? 내가 봤을 땐 너희 삶은 조금도 희생 안 하고 엄마 아빠 인생만 희생하려고 하는 것 같다. 너희가 직접 키우질 않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육아가 쉽다는 말이 나오지. 김 씨의 딸은 한 번도 김 씨에게 애를 맡긴 적이 없었습니다. 어쩜 같은 배에서 나와도 이리도 다를까 싶었습니다. 부모 단물만 쪽 빨아먹으려는 이기적인 자식 때문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셋째를 낳아서 예쁜 모습만 보고 애 키우는 건 또다시 김 씨 부부에게 맡기려는 것에 양심이 있나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너희가 애들을 제대로 안 키우는 걸 보면 우리가 너무 가까이 살아서인 것 같다. 좀 떨어져 사는 게 너희한테도 좋을 것 같네. 그러면 저희 보고 이사라도 가라는 말씀이세요? 너희가 안 간다면 우리라도 갈게. 엘리베이터만 타면, 아니 계단만 오르내리면 쉽게 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맡길 수 있어서 책임감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셋째를 가질지 안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김 씨도 더 이상 육아를 떠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은 예쁘지만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손주들 키우느라 노후를 보내버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들은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아내와 상의를 해서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죠. 정말 이사를 가신다고요? 아들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못 갈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가지 왜 안 가? 너희가 안 간다니까 우리가 간다. 그리고 반년이 지나지 않아서 김 씨는 정말로 1시간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쉽게 오갈 수 없는 다른 동네로 말이죠. 정말로 갈 줄은 몰랐는지 아들 며느리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앞으로는 손주들 봐줄 일은 없을 듯 했습니다. 마음은 쓰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김 씨 부부를 위해서도 아들 내외를 위해서도 손주들을 위해서도 이게 맞을 듯 했습니다. 김 씨 부부도 아들네 힘든 거 도와줄 생각보다는 이제 자신들의 삶을 더 신경 쓰며 살기로 했습니다.